중학교 때는 A등급, 고등 첫 시험에서 50점 맞은 경우 많죠. 중학교 때는 내신 A등급이고 심지어 선행도 하죠. 그런데 고등학교 첫 시험을 봤는데 50점대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설마 내가 오해마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다시 보면 그냥 자기 실력으로 그 점수가 나온 거예요. 이제 제일 혼란스러운 건 부모님이고 제일 흥미를 잃는 건 학생이겠죠. 나 수학 잘했는데 갑자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왜 생기냐면 중학교 성적이 실제 실력을 조금 부풀려 보여주는 구조라서 그래요.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죠. 90점 넘으면 A예요. 난이도도 전체적으로 좀 낮춰져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제 누가 더 잘했는가를 가려야 되고 변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A 받던 아이가 난 수학 잘해라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고등학교 시험은 그 기준이 아니니까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거죠.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4년에 검사한 걸 보면 고1 학생 10명 중에 4명이 수포자라고 합니다. 꽤 많죠. 중2 때는 상위권 비율이 꽤 나옵니다. 그런데 고1로 가면 비율이 뚝 떨어져요. 이 말은 수학은 고등에 가면 갑자기 격차가 벌어지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초등이나 중학교 때는 다 같이 비슷해 보였는데 고등에 오면 개념이 쌓였냐 안 쌓였냐가 한 번에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수학은 누적 연결 과목이라는 거예요. 수학은 국어나 사회처럼 이 단어는 이거라고 저 단어는 저거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한 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 다음 걸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해가 70%만 되어 있어도 고등학교에서는 그 30% 부족한 부분이 문제로 딱딱 걸려요. 특히 고1 공통수학 원투는 중학교 수학이랑 바로 연결돼 있어서 중학교에 빈칸이 많았다면 여기서 전부 드러나는 거죠. 그럼 시험이 왜 이렇게 다른지 한번 보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죠. 아이가 이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를 조절해주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오는 구조예요. 근데 고등학교는 다르죠. 고등은 학생을 서열화해서 등급을 줘야 돼요. 그래서 문항수, 배점, 시간 배치가 더 빡빡해져요. 문항수가 늘어나면 한 문제당 배점은 낮아지지만 시간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었는데 시간 때문에 못 적은 학생이 확 늘어납니다. 중학교식으로만 준비한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당황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공부 방법이에요. 중학교에서 솔직히 공식 외우고 유형만 반복해서 점수 잘 나옵니다. 교과서 기본 기출만 해도 90은 넘죠.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서는 왜 이걸 써야 되고 이걸 다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응용 활용 단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난 중학교 때 이렇게 했는데 하는 방식이 고등학교에서는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교과서에 증명을 다시 써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증명을 써보는 과정 자체가 조건을 찾고 그거를 찾아서 결론을 내려보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이렇게 외워버리면 끝이지만 도형을 만들고 면적을 두 방식으로 비교하고 그걸 식으로 정리해보는 과정을 해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구조가 보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삼각비나 원조각 증명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공식을 여러 방법으로 유도해보는 것도 좋아요. 같은 결과를 다른 길로 가보는 연습이 문제를 조금 더 유연하게 풀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선행을 더 나갔는데 왜 성적이 떨어졌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밑은 비어있는데 계속 위로 올린 거예요. 고1 3월 학평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험이 중학교 수학 전 범위를 거의 다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풀어보면 아 내가 중학교 때 여기가 비었었네 이 부분이 딱 보여요. 이때 해야 할 건 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중학교 개념의 구멍을 메우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반학기 속도로 느리게 선행해도 성적은 오릅니다. 왜냐면 이제 바닥이 단단해졌으니까 가능하겠죠. 중고 개념 연결을 한번 보면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되게 이해를 잘 할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때 다 배운 거거든요. 예를 들면 1차 함수는 그래프 읽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게 고등에서는 2차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로 확장이 되고 중3 때 피타고라스 삼각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삼각형 안에서만 놀다가 고등에 가면 삼각함수로 커지고 도형의 방정식 같은 데서 또 나오죠. 그래서 중학교를 끝난 과목으로 보면 안 되고 고등학교의 씨앗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틀리면 바로 해설지부터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음에 또 틀립니다. 어디서 막혔는지 말로 써보고 이게 개념인지 계산 문제인지 시간 문제인지 분류해보고 그리고 다시 풀어보는 거죠. 이렇게 세 단계만 해도 오답의 질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인강을 많이 듣는데 들었다고 해서 배우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인강은 흐름을 잡아주는 정도인 거고 진짜 공부는 그걸 자기 말로 정리하고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강 활용법을 아이들한테 알려줄 때도 듣고 끝내지 말고 적고 풀고 다시 보는 루틴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해보자면 첫째, 중학교 성적이 진짜 실력과 같다는 착각을 먼저 걷어내야 되고요. 둘째, 교과서에 있는 증명과 공식 유도를 통해서 개념을 100%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목표는 90점이 아니라 100점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 선행은 그 다음이죠. 중학교대가 먼저입니다. 구멍부터 다 탄탄히 다져주세요. 넷째, 이걸 매주 체크할 수 있는 오답 체크리스트 루틴을 만들어주면 고등 수학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